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 장비 맞출 때 가장 고민되는 건 역시 내가 원하는 성능과 가격의 밸런스예요. 그리고 요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8kHz 폴링 레이트나 최상위 센서 같은 스펙들 당연히 탐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스펙만 쫓다 보면 가격이 높아져서 부담되고, 그렇다고 이름 모를 저가형 브랜드를 사자니 성능이나 AS가 불안해서 결국 선택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민을 딱 해결해줄 만한 제품을 준비해봤어요. 바로 로지텍의 새로운 G3 라인업 G304X 슈퍼라이트 마우스와 G361X 98 키보드예요. 이 제품들은 게이머들에게 딱 필요한 핵심 성능만 밸런스 좋게 담아내면서 가격 거품을 쏙 뺐어요. 마우스는 58g의 초경량 무게와 44,000dpi를 지원하는 최상위 히어로 44K 센서를 탑재했고, 키보드는 요즘 게이밍 키보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8kHz 폴링 레이트를 지원해서 미세한 입력 지연까지 확실하게 잡았어요. 특히 이런 프로급 스펙을 로지텍이라는 검증된 브랜드에서 두 제품 모두 각각 10만원 초반대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 두 제품이 어느 정도의 확실한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G304X 슈퍼라이트 구성품은 마우스 본체와 라이트 스피드 무선 USB 수신기, 그리고 USB A to C 타입 케이블과 사용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반적인 디자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 마우스 G304의 외형과 동일하고, 손에 쥐어보면 예전의 그 편안한 그립감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여기에 메인 버튼에는 익숙한 없는 기계식 스위치가 탑재되어서 기존 로지텍 게이밍 마우스 특유의 경쾌하고 깔끔한 클릭감으로 크게 호불호 없이 무난하게 사용하기 딱 괜찮아요. 여기 마우스 상단을 보면 스크롤 휠과 DPI 버튼 아래쪽으로 기존에 없었던 은은한 LED가 새롭게 적용되어 있어요. 이 LED는 로지텍 지허브 소프트웨어를 통해 내가 원하는 컬러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서 마우스 디자인에 소소하게 재미를 주는 나름 매력적인 포인트죠. 다음 마우스 하단 레이아웃도 살펴볼게요. 이쪽에는 라이트 스피드와 블루투스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페어링 버튼이 있고, 중앙에는 최대 44,000dpi를 지원하는 히어로 44K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요. 픽셀 단위의 미세한 조작도 정확하게 읽어내서 내가 딱 원하는 만큼만 에임이 움직여주는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그리고 우측에는 전원 스위치가 있고, 센서 바로 아래쪽을 보면 무선 수신기를 깔끔하게 꽂아둘 수 있는 보관홈도 마련되어 있어요. 또 이 마우스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은 단연 무게예요. 기존 모델은 건전지가 들어가서 약 95g 정도였는데, 이번 제품은 실측 무게 단 58g으로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실제로 마우스를 쥐고 움직여보는 순간 예전과 확연히 다른 가벼워진 무게감이 바로 체감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충전식 G304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드디어 내장 배터리가 탑재된 충전식 방식으로 변경됐어요. 완충 시 최대 130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급할 때는 단 2분만 충전해도 최대 3.5시간을 쓸 수 있어서 배터리 스트레스도 확실하게 덜어냈어요. 다음은 G316X98 키보드를 살펴볼게요. 제품 구성품은 키보드 본체와 USB A to C 타입 케이블, 그리고 사용 설명서로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전반적인 디자인은 화이트 컬러 바탕에 굉장히 미니멀하고 세련된 느낌이에요. 특히 좌측 상단의 ESC 키와 우측 상단의 컨트롤 다이얼에 반투명 민트 컬러로 포인트를 줘서 자칫 심심할 수 있는 화이트 컬러에 산뜻한 디테일을 더했죠. 실측 무게는 약 892g으로 묵직한 풀 알루미늄 하우징은 아니지만, 템포가 빠른 FPS 게임을 장시간 해봐도 키보드가 크게 밀리거나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했어요. 무엇보다 전원을 연결하면 화이트 셋업 특유의 감성이 훨씬 더 살아나요. 키보드 전체를 은은하게 채워주는 RGB 조명과 함께 간혹 컨트롤 다이얼로 볼륨을 조절하면 이 LED 바의 빛이 좌우로 이동하는 효과를 보여줘서 시각적인 재미도 더해줘요. 게다가 우측 상단에 있는 도트 매트릭스 LED 디스플레이까지 어우러져서 더욱 매력적인 포인트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컨트롤 다이얼을 꾹 눌러서 모드를 변경하고 좌우로 돌리기만 하면 보고율이나 볼륨, 밝기, 미디어와 같은 시스템 설정을 직관적이고 빠르게 제어할 수 있어서 실용성도 꽤 괜찮았어요. 다음 키보드 바닥 양쪽을 보면 고무 블록이 두 개 꽂혀 있는데요. 이걸 빼서 돌려 끼우는 방식으로 4도와 8도 각도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는 있지만 저는 굳이 각도를 바꾸지 않고 기본 상태로 두는 게 손에 가장 편해서 그대로 사용했어요. 다음 키캡을 보면 내구성이 뛰어난 더블샷 PBT 키캡이 적용되어 있어서 오래 사용해도 번들거림 없이 매트한 촉감을 유지해줘요. 그리고 이 키보드에는 가볍고 부드러운 타건감이 특징인 리니어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키압은 40g, 입력 지점이 1.9mm로 꽤 가볍고 짧은 편이라 손가락에 무리 없이 즉각적인 입력이 가능해요. 만약 가벼운 리니어보다 키를 누를 때 조금 더 쫀득한 손맛이나 뚜렷한 피드백을 더 좋아하신다면 텍타일 스위치 버전도 함께 출시되었으니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 기판 자체도 3핀과 5핀 스위치를 모두 호환하는 핫스왑 방식을 지원해서 나중에 취향에 맞는 다른 스위치로 간편하게 교체할 수도 있어요. 다음 내부 설계는 가스켓 구조에 실리콘 쿠션과 댐핑 폼까지 들어가 있는 구조라 나름 기계식 특유의 부드럽고 가벼운 타건감을 잘 살려냈어요.
다음 키보드 상단 전면에는 USB-C 타입 단자가 하나 있는데 8kHz 폴링 레이트를 지원하는 게이밍 키보드라 오직 유선 연결만 지원해요. 사실 게이밍 기어는 화려한 스펙 설명보다 인게임에서 얼마나 제대로 반응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평소 즐겨하는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7 멀티플레이로 바로 테스트를 진행해봤어요. 콜 오브 듀티 멀티처럼 템포가 빠르고 쉴 새 없이 슬라이딩과 점프를 활용한 게임은 키보드의 동시 입력과 반응 속도가 정말 중요해요. 간혹 설계가 아쉬운 게이밍 키보드는 급박하게 여러 키를 연타할 때 갑자기 W키가 무시되거나 Shift, 장전키가 안 먹히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번 G316X98 게이밍 키보드는 장시간 플레이를 해봐도 그런 증상이 단 한 번도 없이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잘 작동했어요. 그리고 보통 타건감에 너무 치중한 기계식 게이밍 키보드는 정작 인게임에서 미세하게 무겁고 둔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반면 이 제품은 준수한 타건감을 유지하면서 게이밍 키보드 본연의 가볍고 즉각적인 반응성까지 아주 훌륭하게 잘 살려냈어요. 덕분에 특별한 적응 기간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죠. 다음 마우스 퍼포먼스가 사실 기대 이상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G-Shock 2 마우스와 똑같이 1510 DPI를 세팅하고 플레이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쉘의 폼팩터나 높이, 무게가 달라서 처음엔 약간의 적응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손에 익을수록 연사총기를 사용할 때 타겟팅이나 화면을 휙 돌리는 무빙이 오히려 G-Shock 2보다 훨씬 부드럽고 정확하게 꽂히는 느낌을 전달받았어요. 여기에 마우스 클릭감도 기존 로지텍 특유의 경쾌한 클릭감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단발로 끊어 쏘거나 빠르게 사격할 때 손끝에 전해지는 피드백도 꽤 괜찮았어요. 특히 마우스 측면 버튼은 살짝만 눌러도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릿해서 인게임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했죠. 결과적으로 게임을 하면 할수록 G304X 슈퍼라이트가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한동안은 이 마우스를 메인 마우스로 사용해볼까 해요. 직접 확실하게 체감해본 결과 G304 특유의 그립감과 가벼운 무게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더 고가의 하이엔드 게이밍 마우스보다 훨씬 훌륭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로지텍 전용 소프트웨어인 G-허브 설정도 간단히 살펴볼게요. 감도 메뉴부터 보면 여기서는 마우스의 이동 속도를 조절하는 DPI 프리셋을 내 취향에 맞게 세부적으로 커스텀할 수 있어요. 특히 오른쪽을 보면 폴링 레이트 설정 칸이 있는데 G304X 슈퍼라이트는 최대 1000Hz까지 지원하니까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이대로 설정해두고 사용하시면 돼요. 만약 세밀한 감도 조절이 필요하다면 상단의 고급 버튼을 눌러 X축과 Y축의 감도를 각각 분리해서 제어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직접 FPS 게임을 하면서 축을 조정해보니까 오히려 에임이 엇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축은 건들지 않고 기본 설정 상태로 사용하는 게 가장 괜찮았어요. 다음 할당 메뉴를 통해 마우스에 있는 각 버튼에 내가 원하는 명령이나 키, 매크로를 직접 매핑할 수 있어요. 기본 클릭이나 휠 외에도 측면의 앞으로 뒤로 가기 버튼 등에 자주 쓰는 단축키를 지정할 수 있고, 시스템 탭을 활용하면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하거나 오디오 볼륨 조절 같은 편리한 기능들도 마우스 버튼 하나로 끝낼 수 있게 세팅할 수 있죠. 다음은 라이트 싱크 메뉴를 통해 마우스 상단 LED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데, 프리셋 설정에서 다양한 효과나 색상을 고를 수 있고 조명이 바뀌는 속도나 밝기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다음 스크롤 휠 메뉴에 있는 일명 버니압 모드도 살펴볼게요. 보통 FPS 게임에서 버니압을 사용하려고 마우스 휠의 점프나 총기 변환을 많이들 할당해 두실 거예요. 이 기능을 켜두면 격렬한 에임 트래킹 중에 실수로 휠을 스쳐서 의도치 않게 조작되는 걸 막아줘요. 즉, 첫 번째 스크롤은 무시하고 설정한 시간 내에 연속으로 돌려야만 진짜 입력으로 인정하죠. 다만 평소 무기를 바꿀 때 휠을 딱 한 칸만 정밀하게 돌리는 습관이 있다면 내 첫 입력이 무시돼서 오히려 답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 휠을 연속으로 돌린다면 슬라이더를 100ms나 나에게 맞는 가장 짧은 시간으로 세팅해서 오작동을 막고 딱 한 칸씩 정밀하게 컨트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능을 과감하게 끄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어서 G316X98 키보드 G-허브 설정도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라이트 싱크 메뉴를 보면 앞서 마우스 설정에서 확인했던 조명 프리셋 기능들은 기본으로 제공하고, 여기에 추가로 프리스타일이나 애니메이션 탭까지 제공해서 나만의 커스텀 조명을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단의 조명 동기화 옵션을 클릭하면 마우스와 키보드의 조명을 똑같이 맞춰서 일체감 있는 셋업을 연출할 수 있죠. 다음 할당 메뉴 좌측 상단을 보면 베이스와 펑션, G-Shift 세 가지 레이어가 있는데, 쉽게 말해 키 하나를 여러 가지 용도로 겹쳐서 쓰는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화면에 띄어든 키 다시 매핑 창을 보면 어떻게 설정하는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이벤트 유형을 통해서 단순히 키를 짧게 누를 때, 길게 누를 때, 심지어 뗄 때도 각각 다른 명령을 넣을 수 있죠. 예를 들어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특정 키를 길게 꾹 누르면 엔비디아 게임 녹화를 켜고 끌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어요. 이때 이렇게 길게 누르기만 세팅하고 저장하면 원래 키값이 삭제돼서 일반 클릭은 아예 입력되지 않아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표준 입력 칸을 추가해서 원래 키값을 꼭 같이 할당해 주세요. 이렇게 세팅하면 평소에는 원래 키로 활용하다가 필요할 때만 꾹 눌러서 작동하는 커스텀 키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키보드와 마우스의 특정 키를 조합하는 G-Shift 기능도 꽤 유용해요. 예를 들어 컨트롤과 숫자 조합으로 스킬을 사용하는 게임을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우선 마우스 측면의 뒤로 가기 버튼에 G-Shift 기능을 할당해주세요. 다음 키보드 G-Shift 설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입력칸에 원래 키값을 먼저 할당해주고 다음 미리 등록해둔 컨트롤 플러스 숫자 매크로를 등록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손가락을 멀리 뻗어서 복잡한 키를 누를 필요 없이 마우스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숫자 키만 누르면 스킬이 바로 작동하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덕분에 상황에 따라 반응 속도를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사용 환경에 맞춰 응용해보시면 꽤 유용할 거예요. 그리고 키보드 우측 상단에 있는 조이스틱 모양의 게임 모드 버튼도 연계해서 쓰면 좋아요. 평소 게임할 때 튕기기 쉬운 윈도우 키나 방해되는 키들을 소프트웨어에서 미리 잠글 수 있고 게임할 때 이 조이스틱 버튼만 켜주면 되니까 바탕화면을 튕길 걱정 없이 아주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폴링 미니트 설정은 바로 이 보고일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이쪽 안내 문구를 보면 8000Hz를 쓰거나 특정 조명 효과를 켰을 때 게임 프레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요즘 PC 환경에서 이런 문제로 렉이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게임 중에 프레임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신다면 이런 내용을 기억해 두었다가 조절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로지텍의 새로운 G3 라인업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59g의 굉장히 가벼운 무게와 호불호 없는 익숙한 그립감은 물론 어설픈 8kHz 게이밍 키보드와는 달리 실제 게임에서 역시 로지텍 게이밍 기어다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사실 테스트하기 전까지 제가 메인으로 쓰던 고스펙 장비들이 압도적으로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역시 키보드나 마우스는 스펙도 중요하지만 내 손에 착 감기고 잘 맞는 게 최고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물론 요즘 워낙 가성비 좋은 대체제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지텍 특유의 탄탄한 기본기와 소프트웨어 안정성 그리고 손에 익은 이 편안함은 타사 제품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강력한 무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비싼 하이엔드 장비는 부담스럽고 이런 모를 저가형은 불안해서 스펙과 가격 사이에서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이번 G3 라인업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